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흐느끼는 가운데 박성호의 영정사진이 하얀 국화꽃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는 평생 존경받는 의사였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이웃이었으며 완벽한 가장이었다. 적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이도연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72세의 전직 교장인 그는 평생 도덕과 원칙을 강조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얼마나 큰 위선자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친구여, 미안하네. 도연의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영정 속 성호의 눈을 마주할 수가 없었다. 50년 지기 친구,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동료, 그리고 자신이 평생 배신하고 싶었던 남자.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서는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강민서, 성호의 아내이자 68세의 미망인. 검은 상복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하지만 도연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만이 아닌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두 사람은 1초, 2초, 3초 시간이 멈춘 듯 서로를 응시했다. 장례식장의 소음과 곡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공간이 만들어졌다. 민서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도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도연 씨. 민서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민서 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도연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낡은 가죽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다. 지갑이 열리면서 안에 들어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도연의 발치로 미끄러져 나왔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사진을 집어들었다.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민서가 나란히 서 있었다. 대학교 캠퍼스로 보이는 배경, 봄날의 벚꽃,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사진의 모서리는 세월의 흔적으로 닳아 있었고 접힌 자국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다. 이건 도연이 사진을 들어 올리며 민서를 쳐다봤다. 민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황급히 사진을 도연의 손에서 낚아채듯 가져갔고 조심스럽게 지갑 속에 다시 넣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도연은 그녀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움, 후회,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 오래된 사진이네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추억이라서 버릴 수가 없었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그때 조문객 무리 사이에서 한 여성이 두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다. 유나라, 민서의 42세 된 딸이었다. 그녀는 멀리서 어머니와 도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아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뭔가 이상했다. 단순히 아버지의 친구에게 인사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아라는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멀리서
두 사람의 모습을 조용히 촬영했다. 화면 속에서 어머니와 도연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 사이의 공기는 다른 조문객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도연은 마지막까지 남아 민서와 아라에게 인사를 건넸다.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도연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민서는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도연 씨. 성우가 당신을 진짜 친구로 여겼어요. 그 말에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진짜 친구. 자신은 과연 진짜 친구였을까? 평생 친구의 아내를 사랑했던 자신이. 도연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장례식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머릿속에는 5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민서와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65년 봄,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는 벚꽃으로 뒤덮여 있었다. 22세의 이도연은 교육학과 3학년 학생이었고 가난한 시골 출신이었지만 뛰어난 성적과 성실함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었다. 야, 도연아, 여기 좀 봐. 박성호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성호는 의대생이었고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 그는 늘 자신감이 넘쳤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도연이 성호에게 다가가자 성호 옆에 한 여학생이 서 있었다. 흰 블라우스에 남색 치마를 입은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도연을 쳐다봤다. 순간 도연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소개할게. 내 사촌 여동생 강민서야. 국문과 1학년이래. 성우가 가볍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강민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다. 이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연은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고 민서는 수줍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짧은 접촉 속에서 도연은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이후 도연과 민서는 자주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성우가 함께하는 자리였지만 점차 둘만의 시간이 늘어났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캠퍼스를 산책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꿈을 이야기했다. 선배는 꿈이 뭐예요? 어느 날 민서가 물었다.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시골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사가 되는 게 내 꿈이야. 도연의 눈빛은 진지했다. 멋있어요. 저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민서의 눈이 반짝였다. 넌 분명 훌륭한 작가가 될 거야. 도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조심스럽고 순수한 첫사랑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민서의 부모님이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이다. 강민서, 내가 그 가난한 학생이랑 사귄다는 게 사실이야? 민서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아버지, 도연 선배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적도 우수하고 성실해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성적이 뭐가 중요해? 집안이 가난하면 평생 고생하는 거야. 넌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해야 해.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서는 울며 저항했지만 부모의 압력은 거셌다. 특히 민서의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쓰러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민서야, 아버지가 이렇게 편찮으신데. 부탁이야. 우리 가족을 생각해줘. 어머니가 병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민서는 결국 부모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도연을 만나 이별을 고했다. 선배, 미안해요. 난 우리 가족을 버릴 수가 없어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다. 민서야. 도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행복하게 살아요, 선배. 그리고 나를 잊어주세요. 민서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도연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다. 함께 도망가자고, 모든 것을 버리고 둘만의 길을 가자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에게는 민서를 책임질 만한 경제적 능력도 사회적 지위도 없었다. 그는 단지 가난한 대학생일 뿐이었다. 6개월 후 민서는 박성우와 결혼했다. 성우는 의사 집안의 장남이었고 민서의 부모는 크게 만족했다. 도연은 결혼식에 초대받았지만 가지 못했다. 그는 하숙방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며 밤을 지새웠다. 성우야, 미안하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했었어. 도연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성우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 아니면 정말 몰랐을까? 도연은 평생 그 답을 찾지 못했다. 결혼 후 민서는 바깥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성우는 겉으로는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집안에서는 달랐다. 그는 민서를 소유물처럼 대했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통제했다. 당신은 내 아내야. 다른 남자들과 어울릴 필요 없어. 성우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대학 동창 모임인데.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안 된다니까? 집에서 아이나 잘 키워. 성우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점점 집안에 갇힌 새처럼 살아갔다. 작가가 되고 싶었던 꿈은 아득히 멀어졌고 그녀의 하루는 요리, 청소, 육아로만 채워졌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사진을 꺼내보며 눈물을 흘렸다. 벚꽃 아래에서 도연과 함께 웃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한편 도연은 교사가 되었고 성실함과 헌신으로 인정받아 결국 교장까지 올랐다. 하지만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다. 주변에서 중매를 권했지만 그는 늘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제 일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도연은 그렇게 말했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는 민서를 잊을 수가 없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도연과 민서는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두 사람 모두 가슴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성호의 죽음은 그 오랜 세월의 억압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도연은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는 그의 손은 떨렸다. 여보세요?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서 씨, 저 이도연입니다. 혹시 안부 인사드리려고요. 괜찮으신지. 도연의 목소리는 어색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연 씨, 감사해요. 전 괜찮아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제가 잠깐 들러도 될까요? 성우와 나눴던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침묵. 그리고 민서가 대답했다. 그러세요. 내일 오후 2시쯤 오세요. 전화를 끊은 후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조문 방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50년 전에 끝났어야 할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위험한 첫걸음이었다. 다음 날 오후 도연은 민서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품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도연은 초인종을 누르기 전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문이 열리자 민서가 나타났다. 그녀는 연한 베이지색 가디건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도연의 눈에는 여전히 아름다워 보였다. 어서 오세요, 도연 씨.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방해가 되진 않을까요? 도연이 신발을 벗으며 물었다. 아니에요. 요즘은 집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힘들어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젊은 시절의 성우와 민서 그리고 어린 아라의 모습도 있었다. 도연은 그 사진들을 보며 묘한 죄책감을 느꼈다. 민서가 차를 내왔고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찻잔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고 민서는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성우는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워하진 않았나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심장마비였어요. 갑자기, 정말 갑자기였죠.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나서 신문을 보다가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커피를 가지러 부엌에 갔는데 돌아왔을 때는 이미 많이 힘드셨겠어요. 도연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렸다. 안도감, 그리고 그 안도감에 대한 죄책감. 도연 씨는 평생 결혼 안 하셨죠? 민서가 갑자기 물었다.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예, 일에 바빠서요. 정말 그것뿐이었나요? 민서의 눈빛이 도연을 꿰뚫었다. 도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민서를 똑바로 쳐다봤다. 민서 씨, 전 알고 있었어요. 민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가 저 때문에 결혼 안 하신 거 제 탓이죠? 아니에요. 그건 제 선택이었어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전 겁쟁이였어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어요. 선배를 선택할 용기가. 민서 씨,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너무 어렸고 저도 당신을 지킬 힘이 없었어요. 도연은 그녀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건넸다. 민서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성우와의 결혼. 행복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였지만 집안에서는 달랐어요.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고 싶어 했어요. 도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성우가 당신을 힘들게 했나요?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폭력적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걸 통제하려 했어요. 제 친구들, 제 일상, 심지어 제 생각까지도.
저는 점점 저 자신을 잃어갔어요. 왜,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누구에게 말해요? 선배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오히려 선배만 괴로워졌을 거예요. 민서가 쓴웃음을 지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거실의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도연은 민서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서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을 이렇게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도연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손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나라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다. 엄마, 장 봐왔어요. 아라의 말이 멈췄다. 거실에서 도연을 발견한 것이다. 어머, 도연 선생님? 아라 씨, 안녕하세요. 어머님께 조문 인사드리러 왔어요. 도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라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다. 어머니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도연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했다.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러세요. 저는 부엌에 이것들 좀 정리할게요. 아라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부엌으로 향했다. 도연은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 저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민서는 도연을 배웅하며 현관까지 따라 나왔다. 도연 씨, 또 올 거죠? 도연은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다시 오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민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잘못된 일이었다. 남편이 죽은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도연을 보는 순간 5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부엌에서 아라는 조용히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했다. 슬픔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설렘 같은 것도 섞여 있었다. 아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엄마. 아라가 부엌에서 나오며 불렀다. 민서는 놀라 돌아섰다. 응, 아라야. 도연 선생님이랑 무슨 사이예요? 아라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 친구분이시잖아. 민서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냥 아버지 친구면 왜 그렇게 눈이 빨개요? 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라야, 그건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다른 남자를 집에 불러요? 아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아라야, 오해야. 도연 씨는 그냥 민서가 변명하려 했지만 아라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전 보러 갈게요. 엄마가 뭘 하시는지. 아라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딸에게 들킬 줄은 몰랐다. 아니, 사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단지 손을 잡았을 뿐인데. 하지만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걸까? 그날 밤 아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후에 봤던 장면을 떠올렸다. 어머니와 도연이 손을 잡고 있던 모습, 어머니의 빨갛게 충혈된 눈, 그리고 그들 사이에 흐르던 묘한 분위기. 설마,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아라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다. 아라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장례식 때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살펴봤다. 그 중에는 어머니와 도연이 서로를 바라보는 사진도 있었다. 확대해서 보니 두 사람의 눈빛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그건 단순한 조문객과 유족의 관계가 아니었다. 대체 뭐야? 아라의 손이 떨렸다. 한편 도연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 민서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50년 만에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건 잘못된 거야. 도연은 자신에게 말했다. 성우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는 민서를 다시 만날 것이고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도연은 거의 매일 민서의 집을 찾았다. 처음에는 조문 인사라는 명목이었지만 점차 그 명목은 희미해졌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과거의 추억을 나눴다. 기억나요, 선배? 대학교 뒷산에서 함께 일몰을 봤던 날. 민서가 웃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당신이 그때 시를 낭송했었죠. 저 해가 지면 우리의 사랑도 끝날까 두렵다고. 도연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부끄러워요. 그때는 정말 어렸네요. 민서가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았어요. 해가 지고 우리의 사랑도 끝났죠. 도연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정말 끝난 걸까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50년 동안 제 마음속에서 당신은 늘 살아 있었어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연은 그녀에게 다가가 눈물을 닦아주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아라였다. 그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다. 어머니와 도연은 거의 입을 맞출 듯한 거리에 있었다. 엄마. 아라의 외침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떨어졌다. 아라야, 이건. 민서가 당황하며 말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아라가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도연이 일어나 아라에게 다가갔다. 아라 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2주밖에 안 됐는데 엄마가 다른 남자랑 키스하려는 걸 봤어요. 어떻게 진정해요? 아라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라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민서가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아라는 뒤로 물러섰다. 잘못한 걸 아시면 왜 그러세요? 아버지한테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요? 아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라 씨,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도연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과 저는 옛날에. 알아요. 다 알아요. 엄마가 선배님이랑 옛날에 연인이었다는 거. 아라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게 지금 이걸 정당화해요? 아버지를 배신하는 걸?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알아야. 엄마는 정말, 엄마, 전 실망했어요. 정말 실망했어요. 아라는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뛰쳐나갔다. 도연은 아라를 쫓아가려 했지만 민서가 그를 붙잡았다. 놔두세요. 지금은 아라한테 시간이 필요해요. 민서는 소파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도연은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도연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 씨, 5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라는 게 잔인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아라를 생각하면 전 어머니예요. 딸을 저버릴 순 없어요. 민서의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민서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50년 만에 다시 찾은 사랑을 이렇게 쉽게 놓을 수는 없었다. 저도 생각 좀 해볼게요.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하지만 민서 씨,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도연이 떠난 후 민서는 혼자 거실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5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도연과 헤어지던 그날, 그녀는 평생 후회하며 살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다. 그날 밤 서울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다. 도연은 자신의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민서를 생각하고 있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민서였다. 도연 씨, 저예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서 씨, 무슨 일이에요? 집에 정전이 됐어요. 그리고 아라는 친구 집에 가서 오늘 안 들어온대요. 저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제가 지금 갈게요. 10분만 기다리세요. 미안해요. 이런 부탁 드려서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금방 갈게요. 도연은 우산을 들고 차를 몰아 민서의 집으로 향했다. 폭우 속에서 운전하는 것은 위험했지만 그는 민서가 혼자 있다는 생각에 서둘렀다. 민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완전히 어두웠다. 도연이 초인종을 누르자 민서가 손전등을 들고 문을 열었다. 어머, 도연 씨, 옷이 다 젖었네요. 민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아요. 민서 씨는 괜찮으세요? 도연이 물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예. 도연 씨가 와주셔서 안심이 돼요. 민서가 수건을 가져와 도연에게 건넸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민서가 촛불을 여러 개 켜서 방 안이 은은하게 밝아졌다. 촛불에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다. 정전은 자주 되나요? 도연이 물었다. 아니에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집이 오래되어서 그런가 봐요. 민서가 대답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천둥 소리와 비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도연 씨,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오늘 아라 때문에 그런 말 했지만 제 진심은 아니었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낮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전 정말로는 선배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민서가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민서 씨, 50년을 기다렸어요. 50년 동안 선배를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잊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 꿈속에서 선배를 만났고 아침에 눈 뜨면 또 허무했어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연은 그녀에게 다가가 눈물을 닦아주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없이 살았던 50년은 지옥 같았어요. 도연 씨, 우리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없을까요? 너무 늦은 걸까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도연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민서는 도연의 품에 안겼다. 50년 만에 느끼는 그의 체온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의 심장 소리는 자신의 심장과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민서야. 도연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존댓말이 아닌 50년 전처럼. 응. 민서가 대답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다. 긴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했다. 촛불이 흔들렸고 밖에서는 천둥이 쳤다. 그날 밤 72세와 68세의 두 사람은 50년 전의 젊은 연인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눈을 떴을 때 민서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폭우는 그쳤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민서야. 도연이 그녀를 불렀다. 민서가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행복, 죄책감, 불안. 도연 씨, 우리 큰일 저질렀어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후회해? 도연이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니요. 후회는 안 해요. 하지만 성우한테 미안해요. 그리고 아라한테도. 민서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도연은 그녀를 안았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이번에는 도망가지 말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세상의 시선, 딸의 분노, 그리고 죽은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날 오후 민서는 서재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성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 민서는 호기심에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2015년 9월 15일. 나 박성호는 이 녹음을 남긴다. 성호의 목소리였다. 민서는 놀라 녹음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민서야, 넌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난 알고 있어. 내가 도연이를 사랑한다는 것. 아니, 사랑했다는 것.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처음엔 화가 났어. 내 아내가 내 친구를 사랑한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지. 넌 한 번도 날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걸. 우리의 결혼은 거래였어. 내 부모의 강요와 내 집안의 체면. 사랑 따윈 없었지. 녹음이 계속되었다. 도연이도 알고 있어. 그 친구가 널 보는 눈빛을 어떻게 모르겠어? 하지만 그 친구는 의리 때문에 침묵했지. 50년 동안. 참 어리석은 의리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성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민서야, 난 너한테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인정해.
난 널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고 싶었던 거야. 내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널 이용했어. 그게 내 죄야. 민서는 녹음기를 든 손이 떨렸다. 내가 죽으면 도연이가 널 찾아올 거야. 그 친구의 성격상 분명 그럴 거야. 그리고 너도 그를 받아들일 거고. 민서야, 난 화내지 않아. 오히려 미안해.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이젠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녹음기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성호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하나만 부탁할게. 내 친구 한 명이 있어. 대학 동창 최진우. 걔한테 부탁했어. 너와 도연이를 지켜보라고. 만약 너희가 정말로 진심이라면 축복해주고, 만약 그냥 외로움과 욕망 때문이라면 막으라고.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녹음이 끝났다. 민서는 녹음기를 놓고 주저앉았다. 성우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최진우라는 사람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도.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연 씨, 큰일 났어요. 성우가 녹음을 남겼어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30분 후 도연이 도착했고 민서는 그에게 녹음을 들려주었다. 도연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최진우, 그 친구를 기억해요. 대학 때 성우랑 친했던 친구죠.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 도연이 중얼거렸다. 도연 씨, 우리 어떻게 해요?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민서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했다. 진정해요.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요. 성우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우리는. 도연이 말을 멈췄다. 사실 그들은 잘못을 저질렀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로 그때 현관 우편함에서 소리가 났다. 민서가 나가서 확인하니 검은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여러 장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들은 도연과 민서가 함께 있는 모습을 찍은 것이었다. 산책하는 모습, 집안에서 차를 마시는 모습, 그리고 어젯밤 폭우 속에서 도연이 집에 들어가는 모습. 편지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부부의 무덤도 마르기 전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민서는 비명을 지르며 편지를 떨어뜨렸다. 도연이 편지를 집어 읽고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이게 무슨, 누가 감히. 도연이 소리쳤다. 도연 씨, 최진우예요. 분명 그 사람이에요. 민서가 떨며 말했다. 당장 찾아가서 따져야겠어요. 도연이 일어서려 했지만 민서가 그를 붙잡았다. 안 돼요. 그러면 더 상황이 나빠질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바로 그날 저녁 민서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다. 내일 오후 3시 남산 엔타워 전망대. 혼자 오시오. 안 오면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겠음. 민서는 메시지를 보고 얼어붙었다. 도연에게 보여주자 그도 긴장한 표이 되었다. 내가 같이 갈게요. 도연이 말했다. 안 돼요. 혼자 오라고 했잖아요. 도연 씨까지 위험해지면. 민서가 고개를 저었다. 혼자 보낼 수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결국 두 사람은 타협했다. 민서가 먼저 들어가고 도연은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 날 오후 민서는 엔타워 전망대에 도착했다.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가운데 그녀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냉소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강민서 씨, 반갑습니다.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다. 당신이 최진우 씨인가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맞습니다. 고 박성호 선배의 오랜 친구죠. 최진우가 자리를 권했다. 민서는 앉았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무슨 원하시는 게 뭐예요? 원하는 거? 간단합니다. 박성호 선배의 명예를 지키는 것. 그리고 최진우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당신과 이도현 씨의 관계를 끝내는 것. 우리가 무슨 짓을 했다고. 민서가 항변하려 했지만 최진우가 손을 들어 막았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사진도 있고 목격자도 있어요. 박성호 선배가 돌아가신 지 2주 만에 다른 남자와 밤을 보냈다는 증거.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뭐든요? 최진우가 웃었다. 그럼 이도현 씨와 관계를 끊으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사시오. 그럼 저도 조용히 있겠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도연 씨와의 관계냐, 당신 가족의 명예냐. 최진우가 일어서며 말했다. 3일 드리죠. 3일 후 제게 답을 주십시오. 최진우가 떠나고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멀리서 지켜보던 도연이 급히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민서야, 무슨 일이야? 무슨 말을 했어? 도연이 다급하게 물었다. 민서는 최진우와의 대화를 도연에게 모두 말했다. 도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그 비겁한 인간이. 도연이 이를 갈았다. 도연 씨, 우리 어떻게 해요? 민서가 울먹이며 물었다. 도연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도망가요. 뭐라고요? 우리 함께 어디론가 떠나요. 서울을 떠나서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도연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하지만 아라는요? 제 딸을 버리고 갈 순 없어요. 민서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정면으로 맞서요. 최진우가 뭘 공개하든 우리가 먼저 진실을 밝혀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50년을 기다렸다는 것을. 도연이 민서의 손을 꽉 잡았다. 민서는 도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다. 세상의 시선, 딸의 분노, 그리고 죽은 남편에 대한 죄책감.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최진우의 말을 되새겼다. 3일. 단 3일 안에 결정해야 했다. 도연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거나. 새벽 3시 민서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펼쳤다. 50년 전 도연과 사랑했던 시절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1965년 4월 12일. 오늘 도연 선배와 처음 손을 잡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런 게 사랑인가? 1965년 6월 3일. 선배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나도 선배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거야. 1965년 9월 20일. 부모님이 우리 관계를 알았다. 아버지가 화를 내셨다. 어떻게 하지? 1965년 11월 5일. 오늘 선배와 헤어졌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거겠지? 가족을 위해.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50년 전의 자신은 너무 어렸고 너무 겁이 많았다. 사랑보다 의무를 선택했고 그 대가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다. 이번에는 달라야 해. 민서가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아라가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3일 동안 친구 집에 머물렀지만 결국 어머니가 걱정되어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다. 엄마. 아라가 거실로 들어서며 불렀다. 민서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다. 아라야. 돌아왔구나. 민서가 힘없이 말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아라가 엄마 맞은편에 앉았다. 그래. 해야지.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 도연 선생님이랑 정말 사귀는 거예요? 아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니, 정확히는 다시 시작한 거야. 다시요? 아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민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모든 것을 말하기로 했다. 50년 전의 첫사랑, 부모의 반대로 인한 이별, 성우와의 불행한 결혼, 그리고 도연을 향한 끊을 수 없는 마음까지. 그러니까 엄마는 평생 도연 선생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아라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라야, 미안해.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민서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았다? 아라가 비웃듯 말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사랑 없는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 엄마의 의무감으로 키워진 딸. 아라야, 그런 게 아니야. 난 널 정말 사랑해. 넌 내 인생의 유일한 축복이었어. 민서가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아라는 뒤로 물러섰다. 엄마, 전 혼란스러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2주밖에 안 됐는데 엄마는 다른 남자랑 사랑을 속삭이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상은 아니지. 하지만 아라야, 엄마도 인간이야. 50년을 참았어. 이제는 행복하고 싶어? 민서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아라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의 행복이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는 거라면 전 반대해요. 아라야. 그리고 엄마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정말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나요? 아라가 물었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는 겉으로는 완벽한 남편이었어. 하지만 집안에서는 달랐어. 그 사람은 날 통제했어.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뭘 하는지 모두 감시했어. 난 새장 속의 새였어. 아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알아야, 넌 몰랐겠지만 엄마는 평생 억압 속에서 살았어.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그 사람은 허락하지 않았어.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 사람은 질투했어. 심지어 민서가 말을 멈췄다. 심지어 뭐요? 아라가 다그쳤다. 심지어 넌 낳고 싶어 하지 않았어. 그 사람은 아들을 원했거든. 내가 딸로 태어났을 때 얼마나 실망했는지.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라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럴 리가.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어요. 나중에는 사랑했지. 하지만 처음부터는 아니었어. 아라야, 엄마는 내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어. 민서가 딸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아라는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다. 엄마, 전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아라야. 그리고 엄마. 아라가 문 앞에서 돌아섰다. 만약 엄마가 정말로 도연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다면 최소한 1년은 기다리세요.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잖아요. 아라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서는 거실에 홀로 남아 눈물을 흘렸다. 한편 도연은 최진우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그는 옛 동창들에게 연락해 최진우의 근황을 알아봤다. 최진우? 그 친구 지금 변호사야. 꽤 잘 나가더라고. 한 동창이 말했다. 성격은 어때? 도연이 물었다. 좀 까다롭지. 원칙주의자랄까?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용서를 안 해. 성우하고는 오래 친했는데 성우가 죽고 나서 많이 상심했다더라. 도연은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최진우는 단순히 성우의 부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만의 정의감으로 도연과 민서를 심판하려는 것이었다. 이건 쉽지 않겠어. 도연이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도연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다. 최진우였다. 이도연 씨, 당신도 선택해야 합니다. 강민서 씨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당신의 명예를 잃거나. 전직 교장 선생님이 친구의 아내와 불륜. 좋은 기사거리죠. 도연은 분노로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는 당장 최진우를 찾아가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 분명했다. 도연은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서야, 나예요. 도연 씨. 민서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오늘 아라를 만났어요? 도연이 물었다. 응, 만났어. 모든 걸 말했어. 우리 얘기, 성우와의 결혼 얘기. 민서가 힘없이 대답했다. 아라가 뭐래?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1년을 기다리래. 그게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1년. 도연이 중얼거렸다. 72세의 자신에게 1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도연 씨,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민서가 물었다. 도연은 한참을 생각했다. 민서야, 내일 만나요. 우리 제대로 얘기합시다. 알았어.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50년 전 민서와 함께 봤던 석양처럼. 그때 민서가 말했었다. 저 해가 지면 우리의 사랑도 끝날까 두렵다고. 그리고 정말로 해가 지고 사랑도 끝났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해가 지더라도 사랑을 지킬 것이다. 다음 날 도연과 민서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최진우가 나한테도 문자를 보냈어요. 도연이 말했다. 뭐라고? 민서가 놀라 물었다. 나한테도 선택하래요. 당신을 포기하거나 명예를 잃거나.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도연 씨, 미안해요. 다 제 탓이에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에요. 우리 둘 다의 탓이에요. 아니, 사실은 아무 탓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서로를 사랑할 뿐이에요. 도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세상이 용납하지 않잖아요. 알아도 최진우도 사회도. 민서가 고개를 저었다. 민서야, 50년 전에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 헤어졌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할 건가요? 도연이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도연은 계속 말을 이었다. 난 이제 72살이에요. 얼마나 살지 모르죠. 5년? 10년? 20년? 하지만 확실한 건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도연 씨, 민서야, 우리 결혼해요. 정식으로. 세상에 당당하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선포해요. 도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다. 민서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건 50년 전에 사려고 했던 반지예요. 당신한테 청혼하려고 돈을 모아서 샀는데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평생 간직하고 있었어요. 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도연 씨. 하지만 아라가, 최진우가. 민서가 떨리며 말했다. 다 이겨내요. 함께. 이번에는 도망가지 말아요. 우리 정면으로 맞서요. 도연이 반지를 꺼내 민서의 손가락에 끼웠다. 반지는 완벽하게 맞았다. 마치 50년 전부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저, 결혼할게요. 도연 씨.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봤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72세와 68세의 두 사람에게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결혼을 결심한 후 도연과 민서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아라를 설득할 시간도 필요했고 최진우에 대한 대응도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다. 일주일 후 민서는 아라와 다시 대화를 시도했다. 아라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지만 완전히 대화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아라야, 엄마가 도연 씨와 결혼하려고 해.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언제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내 동의를 받고 싶어. 민서가 딸의 눈을 바라봤다. 전 반대해요. 아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라야. 하지만 엄마가 정하시겠다면 막을 순 없겠죠. 아라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도 인생이 있으니까. 민서는 딸을 안으려 했지만 아라는 피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최소한 1년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조용히 하세요. 언론에 알리거나 큰 결혼식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아버지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아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타협의 여지가 있었다. 알았어, 알아야. 그렇게 할게.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라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민서는 한편으로는 안도했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다. 딸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도연이 민서의 집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아라와의 대화를 나눴다. 1년을 기다리래요. 조용히 하라고 민서가 말했다. 1년이라.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요. 50년을 기다렸는데 1년이 뭐 대수겠어요. 고마워요, 도연 씨. 아라를 이해해 주셔서. 민서가 그의 손을 잡았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민서가 나가서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큰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강민서님 댁 맞으시죠? 꽃 배달 왔습니다. 택배 기사가 웃으며 말했다. 꽃요? 누가 보냈는데? 민서가 의아해하며 꽃다발을 받았다. 택배 기사가 떠나고 민서는 꽃다발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붉은 장미꽃 다발이었다. 아름답지만 어딘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누가 보낸 거예요? 도연이 물었다. 민서는 꽃다발 사이에 끼워진 카드를 꺼냈다. 카드를 읽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연 씨, 이거. 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도연에게 건넸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장미는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일 오후 5시 박성호의 무덤 앞에서 뵙시다. 두 분 다 오시길. 안 오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최진우. 도연의 얼굴도 굳어졌다. 무덤 앞에서 이 자식이 대체. 도연 씨, 이거 무슨 의미예요? 무덤 앞에서 만나자니. 민서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야겠죠. 안 가면 뭘 할지 몰라요. 도연이 침착하게 말했다. 두려워요, 도연 씨.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민서가 떨었다. 도연은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요. 내가 지킬게요. 우리 함께 가요. 다음 날 오후 5시 도연과 민서는 박성호의 무덤 앞에 서 있었다. 조용한 공동묘지, 석양이 지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민서 씨, 괜찮아요? 도연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응, 괜찮아.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다. 최진우였다. 그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최진우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최진우 씨, 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도연이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원하는 거? 간단합니다. 죽은 친구의 명예를 지키는 것. 최진우가 무덤을 가리켰다. 이 무덤 속에 누워 계신 분은 제 가장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그분이 죽자마자 사랑을 속삭이고 계시더군요. 그건 민서가 말하려 했지만 최진우가 손을 들어 막았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변명 따위는. 최진우가 노트북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여기 두 분의 증거가 모두 있습니다.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이걸 언론에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진우 씨. 도연이 소리쳤다.
하지만 저도 인정은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우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기회? 민서가 떨리며 물었다. 최진우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합의서입니다. 강민서 씨는 박성호 선배의 재산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고 이도현 씨와의 관계를 영구히 끊는다는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이도현 씨는 교육계에서 은퇴하시고 다시는 공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진우가 차갑게 말했다. 미쳤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도연이 소리쳤다. 말이 안 되나요? 두 분이 저지른 일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 아닙니까? 최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죠. 세 사람이 돌아보니 유나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언제 왔는지 무덤 뒤편에서 나타났다. 알아. 민서가 놀라 말했다. 엄마, 최진우 씨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아서 따라왔어요. 아라가 어머니에게 다가왔다. 아라 씨, 이건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비켜주시죠. 최진우가 차갑게 말했다. 어른들의 문제요? 제 부모님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라가 맞섰다. 최진우 씨,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 가족 일에 간섭하는 거죠? 난 박성호 선배의 친구로서 최진우가 말하려 했지만 아라가 끊었다. 친구면 친구의 행복을 바라야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돌아가신 후에도 아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이 뭘 알아요?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최진우가 말했지만 아라가 또 끊었다. 전 알아요.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도. 아라가 어머니를 바라봤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라야.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전 지난 며칠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아버지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일기를 읽었어요. 아라가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뭐? 민서와 도연이 동시에 말했다. 아버지의 서재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도연 선생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자신이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도. 아라가 일기장을 펼쳤다. 2015년 8월 3일. 오늘도 민서는 나를 보며 웃지 않았다. 내가 웃기게 만든 건 그녀가 아니라 형식뿐인 미소였다. 난 50년 동안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 아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읽었다. 2015년 9월 10일. 내가 죽으면 민서는 도연이를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 내가 그녀에게서 빼앗은 50년을 돌려줘야 한다. 도연아, 미안하다. 그리고 부탁한다. 민서를 행복하게 해줘. 아라가 일기장을 덮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버지는 엄마의 행복을 바랐어요. 최진우 씨, 당신이 아버지의 친구라면 아버지의 유언을 존중해야죠. 아라가 최진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최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이건 도덕적으로. 도덕이요? 누구의 도덕이죠? 당신의 도덕이요? 아니면 세상의 도덕이요? 아라가 반박했다. 전 지난 며칠 동안 깨달았어요.
진짜 도덕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라고,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최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라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엄마, 전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엄마가 다른 사람과 사랑한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아라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엄마의 행복을 빼앗을 권리는 저한테도 없어요. 아라야. 민서가 딸을 끌어안았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아주는 것 같았다. 도연 선생님. 아라가 도연을 바라봤다. 엄마를 부탁해요. 이번에는 행복하게 해주세요. 도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약속하겠습니다. 제 남은 생의 모든 순간을 민서 씨를 위해 쓰겠습니다. 최진우는 한참을 서 있다가 서류를 집어넣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우 형이 정말로 그걸 원했다면 그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돌아섰다. 최진우 씨. 민서가 그를 불렀다. 최진우가 멈춰섰다. 성우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도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그걸 알아주세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최진우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해가 완전히 지고 무덤가에는 세 사람만 남았다. 도현, 민서, 그리고 아라. 그들은 박성호의 무덤 앞에 서서 침묵했다. 성호야,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도연이 무덤을 향해 중얼거렸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민서도 작별 인사를 했다. 아라는 무덤에 꽃을 놓았다. 아빠 사랑해요. 영원히. 세 사람은 무덤을 떠나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마침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덤 뒤편의 나무 그늘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최진우였다. 그는 돌아가는 척했지만 사실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성우 형, 미안합니다. 형의 유언을 지키지 못해서. 최진우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전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안에는 도연과 민서의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이걸 그냥 버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최진우가 USB를 꽉 쥐었다. 그의 눈빛에는 집착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도연과 민서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아라도 함께였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나눴다. 엄마,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아라가 물었다. 1년 후에. 내가 원한 대로. 민서가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라가 고개를 저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엄마와 도연 선생님은 이미 50년을 기다렸잖아요. 더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요? 하지만 아라야, 내가 1년을. 민서가 말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의 행복이 더 중요해요. 언제든 준비되시면 하세요. 아라가 미소 지었다. 민서와 도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바로 그때 레스토랑 입구로 여러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그들에게 향했다. 강민서 씨, 남편 사망 직후 불륜 사실이 맞습니까? 이도현 전 교장님, 친구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윤아라 씨, 어머니의 불륜을 알고 계셨습니까? 세 사람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도연이 재빨리 일어나 민서와 아라를 보호했다. 비켜주십시오. 이건 사생활 침해입니다. 도연이 소리쳤다. 대중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계의 원로이셨던 분이 이런 일을.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계속되었다. 레스토랑 안의 다른 손님들도 그들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가요. 빨리. 도연이 민서와 아라를 이끌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차에 타자마자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진우. 그 사람이 한 거예요. 분명 그럴 거예요. 무덤에서 물러서는 척하고. 도연이 분노로 핸들을 쳤다. 도연 선생님, 이제 어떡해요? 내일이면 모든 언론에 날 거예요. 아라가 불안해하며 말했다. 집으로 가요. 일단 집에 가서 대책을 세웁시다. 도연이 차를 몰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TV를 켰다. 벌써 속보로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교육계 원로 이도현 전 교장, 친구 사망 직후 그의 아내와 불륜 의혹, 의료계 명사 박성호 박사의 명예 실추, 미망인의 충격적인 행보.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졌다. 인터넷에는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다. 역겹네. 남편 무덤도 마르기 전에. 나이 먹고도 철이 없어. 친구 배신하는 위선자. 민서는 휴대폰을 던지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엄마. 아라가 어머니를 안았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벌써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웃들도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다. 민서 씨, 아라 씨. 도연이 두 사람을 돌아봤다. 우리 여기서 도망가요. 뭐라고요? 민서가 고개를 들었다. 지금 여기 있으면 미쳐버릴 거예요. 우리 어디론가 떠나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도연의 눈빛은 결연했다. 하지만 도망가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아라가 말했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사랑했을 뿐이에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죠. 민서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떠나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서로뿐이에요. 엄마. 아라가 불안해하며 말했다. 아라야, 넌 여기 남아.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잖아. 우리 때문에 망칠 순 없어. 민서가 딸의 손을 잡았다. 안 돼요. 전 엄마랑 같이 갈 거예요. 아라가 고개를 저었다. 아라야.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혼자 두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전 엄마가 행복한 걸 보고 싶어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아라가 어머니를 껴안았다. 도연은 두 모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셋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자정이 넘어 세 사람은 급히 짐을 챙겼다.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두고 가기로 했다.
민서는 마지막으로 50년 전의 사진을 가방에 넣었다. 도연과 함께 찍은 벚꽃 아래의 사진. 출발할까요? 도연이 물었다. 잠깐만요. 민서가 말했다. 그녀는 펜과 종이를 꺼내 편지를 썼다. 세상에게 우리는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사랑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50년을 기다렸고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지만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를 선택했으니까요. 이도현, 강민서. 민서는 편지를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리고 세 사람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갔다. 뒷문으로 나가서 기자들의 눈을 피해 차에 탔다. 도연이 차를 몰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단지 서울을 벗어나는 것만이 목표였다. 두렵지 않으세요? 아라가 뒷좌석에서 물었다. 두렵죠?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민서가 뒤를 돌아보며 딸의 손을 잡았다. 차는 밤 도로를 달렸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최진우는 그들의 도주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차에 추적 장치를 설치해 두었던 것이다. 도망가는군. 하지만 어디로 가든 찾아낼 거야. 최진우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성호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도연과 민서를 완전히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새벽 3시 도연의 차는 강원도 산속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인적 드문 곳,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 곳이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발해요. 도연이 말했다. 그들은 작은 모텔에 체크인했다. 주인 할머니는 그들을 의심 없이 받아주었다. 방에 들어가자 민서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엄마, 후회하세요? 아라가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후회하지 않아. 처음으로 내 선택으로 사는 것 같아. 도연이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우리 해낼 수 있을까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해낼 수 있어요. 아니, 해내야 해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겨야 해요. 도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순간 도연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다. 최진우였다. 도망가봤자 소용없습니다. 당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내일 정오 당신들이 있는 모텔로 찾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할 기회를 드리죠.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알았지? 무슨 일이에요? 민서가 불안해하며 물었다. 도연이 문자를 보여주자 민서와 아라도 충격을 받았다. 추적 장치, 차에 추적 장치를 단 거예요. 아라가 외쳤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해요. 도연이 밖으로 뛰어나갔다. 주차장에서 차를 살펴보니 범퍼 안쪽에 작은 추적 장치가 붙어 있었다. 도연은 분노로 그것을 떼어내 바닥에 내던졌다. 이 미친 자식? 도연이 이를 갈았다. 도연 씨, 우리 어떡해요? 여기서 도망가야 해요? 민서가 달려와 물었다. 도연은 한참을 생각했다. 아니요. 도망가지 말아요. 이제 정면으로 맞서요. 최진우를 만나서
모든 걸 끝내요. 하지만 위험해요. 아라가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평생 도망칠 순 없어요. 언젠가는 마주해야 해요. 도연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민서는 도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용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만나요.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끝을 내요.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다음 날 정오, 최진우가 모텔에 도착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도현, 민서, 아라는 모텔 뒤편의 작은 정원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도현이 차갑게 말했다. 예상대로 도망가지 않으셨군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최진우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최진우 씨,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성우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도 우리를 용서했어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 죽은 사람이 무슨 용서를 합니까? 최진우가 비웃었다. 그건 그냥 당신들을 편하게 하려는 거짓말일 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일기를 봤잖아요. 아라가 소리쳤다. 일기요? 그게 진실이라는 보장이 있나요? 어쩌면 죽기 직전에 창난 상태에서 쓴 것일 수도 있잖아요. 최진우가 차갑게 말했다. 도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최진우 씨, 당신은 성우의 친구가 아니에요.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의 정의감에 도취된 사람일 뿐이에요. 뭐라고요? 최진우의 얼굴이 붉어졌다. 성우는 제 친구였어요. 50년을 함께한 친구. 당신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마지막에 저한테 민서를 맡긴 거예요. 그걸 존중해야죠.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최진우가 소리쳤다. 당신들은 친구를 배신했어요. 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불륜이라고요? 민서가 일어섰다. 전 성우의 아내였지만 한 번도 그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죄예요. 하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죄죠. 당연히 죄예요. 최진우가 소리쳤다. 당신들은 도덕을 버렸어요. 세상의 규칙을. 규칙? 도연이 끊었다. 최진우 씨, 당신이 말하는 규칙은 대체 누가 만든 건가요? 그리고 그 규칙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던가요? 최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저는 72살입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규칙에 맞춰 살았어요. 교장으로서, 어른으로서, 친구로서.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단 한순간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최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들은 이기적이에요. 맞아요. 이기적이에요. 민서가 인정했다. 50년 동안 남들을 위해 살았어요. 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엄마. 아라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최진우는 한참을 서 있다가 서류 가방을 열었다.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또 다른 녹음기였다. 성우의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다.
이건 성우 형이 저한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당신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 담겨 있죠. 최진우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성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진우야, 나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난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최진우의 손이 떨렸다. 너한테 부탁이 있어. 민서와 도연이를 지켜봐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난 내가 그들을 방해하지 않길 바라. 진우야, 넌 착한 친구지만 때로는 너무 완고해. 세상에는 옳고 그름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사이에 수많은 회색지대가 있어. 최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서는 평생 불행했어. 내 탓이야. 난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녀도 날 사랑하지 않았어. 우리는 그저 의무감으로 살았을 뿐이지. 이제는 그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성우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도연아, 친구야, 미안해. 50년 동안 내 사랑을 빼앗아서 이제는 민서를 되찾아 그녀를 행복하게 해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녹음이 끝났다. 침묵이 흘렀다. 최진우는 녹음기를 떨어뜨렸다. 이건 말이 안 돼. 최진우 씨. 민서가 그에게 다가갔다. 성우는 당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길 바랐어요. 방해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난. 최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성우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도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최진우는 한참을 서 있다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최진우 씨. 민서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 저는 성우 형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게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최진우가 눈물을 닦았다. 아니에요. 당신은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도연이 말했다. 최진우는 서류 가방에서 USB와 서류들을 꺼냈다. 이것들 모두 소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겠습니다. 정말요? 아라가 놀라 물었다. 예. 제가 잘못 알린 거니까 책임지겠습니다. 최진우가 고개를 숙였다. 민서와 도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언론에는 정정 보도가 나갔다. 이도현 전 교장과 강민서 씨의 관계는 불륜이 아닌 5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박성호 박사도 생전에 이를 축복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전 보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인터넷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이라니 감동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행복하세요. 진짜 사랑은 나이가 없구나. 물론 여전히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도연과 민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뿐이었다. 3개월 후 봄이 왔다. 도연과 민서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 아라도 함께였다. 그들은 작은 한옥을 개조해서 살고 있었고 정원에는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민서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50년 전 도연과 처음 만났던 그 벚꽃처럼. 민서야. 도연이 그녀를 불렀다. 민서가 돌아서자 도연이 작은 액자를 들고 있었다. 50년 전의 사진, 벚꽃 아래에서 함께 찍은 그 사진이 새 액자에 담겨 있었다. 이거 정원에 걸까 해. 도연이 미소 지었다. 좋아요.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게. 민서도 웃었다. 두 사람은 함께 액자를 정원 한쪽 벽에 걸었다. 사진 속의 젊은 그들과 지금의 늙은 그들이 묘한 대조를 이뤘다. 우리 많이 늙었네요. 민서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사랑은 여전해요. 도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들 위로 흩날렸다. 도연 씨, 행복해요? 민서가 물었다. 물론이죠.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이에요. 도연이 대답했다. 저도요.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민서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민서야.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응? 우리 결혼식 올릴까요? 작게라도. 도연이 물었다. 민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알아도 찬성할 거예요. 언제가 좋을까요? 도연이 물었다. 4월 12일은 어때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민서가 제안했다. 완벽해요. 도연이 미소 지었다. 4월 12일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마을 회관을 빌려서 소박하게 치렀다. 하객은 몇 안 됐다. 알아, 최진우, 그리고 몇몇 마을 주민들. 민서는 소박한 흰색 드레스를 입었고 도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72세와 68세의 신랑 신부. 세상에서 가장 늙은 신혼부부였지만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다. 신랑 이도연은 신부 강민서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주례가 물었다. 예, 그러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신부 강민서는 신랑 이도연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민서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그럼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입맞춤하세요. 도연과 민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50년 만에 정식으로 입을 맞췄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아라도 울면서 박수를 쳤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다. 음식은 소박했지만 맛있었고 분위기는 따뜻했다. 민서 선배님, 도연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최진우가 다가와 인사했다. 고마워요, 진우 씨. 와줘서. 민서가 미소 지었다. 제가 많이 방해했죠. 죄송합니다. 최진우가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도연이 그의 등을 두드렸다. 행복하세요. 두 분. 최진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도요, 진우 씨. 당신도 행복을 찾으세요. 민서가 그의 손을 잡았다. 저녁이 되고 모든 하객이 떠났다. 도연과 민서는 다시 정원으로 나왔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50년 전 민서가 두려워했던 그 석양. 저 해가 지면 우리의 사랑도 끝날까 두렵다.
민서가 50년 전의 말을 되뇌었다. 하지만 해는 다시 뜨죠. 우리의 사랑처럼. 도연이 그녀를 안았다. 그래요. 50년 만에 다시 떴네요. 민서가 그의 품에서 웃었다.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손을 맞잡은 그들의 그림자는 마치 하나처럼 보였다. 민서야, 후회 없어요? 도연이 물었다. 하나도 없어요. 당신은요? 민서가 되물었다. 저도요. 단 하나도. 도연이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우리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죠. 5년? 10년?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우리는 지금 함께잖아요. 도연이 미소 지었다. 맞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죠.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밤하늘은 별빛으로 가득했다. 예쁘다. 민서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했다. 당신이 더 예뻐요. 도연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와서 무슨. 민서가 웃었다. 진심이에요. 제 눈에는 당신이 여전히 20살처럼 보여요. 도연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요, 도연 씨. 저를 기다려줘서. 아니요, 제가 고마워요. 저를 선택해줘서. 도연이 그녀를 더욱 꽉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서로의 체온과 심장 소리만으로도 충분했다. 집 안에서 아라는 창문 너머로 부모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이제는 부모님이 아니라 어머니와 새아버지. 하지만 아라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어머니가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그 행복의 일부라는 것. 아라는 미소 지으며 커튼을 닫았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 일기를 썼다. 오늘 엄마가 결혼했다. 72세의 신랑과 68세의 신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엄마, 행복하세요. 도연 아저씨, 아니 아빠. 엄마를 부탁해요. 이번에는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빠, 박성호.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괜찮으시죠? 엄마가 행복한 거. 제 생각엔 아빠도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아요. 아라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다. 아라는 그게 아버지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5년 후, 도연과 민서는 여전히 강원도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77세와 73세가 된 그들은 더 늙었지만 여전히 행복했다. 어느 날 도연이 정원에서 쓰러졌다. 민서가 발견했을 때 그는 의식이 없었다.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다. 뇌졸중입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각오하셔야 합니다. 민서는 주저앉았다. 아라가 급히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다. 엄마, 괜찮아요. 아빠는, 도연 아빠는 강한 분이에요. 아라가 위로했다.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중환자실에서 민서는 도연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여러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다. 도연 씨, 깨어나요. 제발.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다. 도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민서야. 도연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도연 씨. 민서가 그의 손을 꽉 쥐었다. 미안해. 걱정시켜서. 도연이 힘겹게 말했다. 바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없으면 저는. 민서의 눈물이 떨어졌다. 민서야. 들어봐. 도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말하지 마요. 힘 빼요. 민서가 만류했다. 아니야.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도연이 고집했다. 민서는 그의 말을 기다렸다. 고마워. 나랑 결혼해줘서.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줘서. 민서가 그의 손에 입을 맞췄다. 5년이 짧았지? 도연이 쓸쓸하게 웃었다. 아니요.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기적 같았어요. 민서가 고개를 저었다. 다음 생에도 당신을 찾을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저도요. 몇 번을 태어나도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민서가 그에게 입을 맞췄다. 다행히 도연은 회복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걷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의사들도 놀라워했다. 사랑의 힘이군요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퇴원 후 도연과 민서는 다시 정원으로 나왔다. 이번에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도연을 민서가 밀어주었다. 여보, 벚꽃이 피었어요. 민서가 말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여보라고 불렀다. 아름답네. 도연이 미소 지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계절이죠. 민서가 휠체어를 멈추고 도연 옆에 앉았다. 그러게. 벌써 55년 전이네. 도연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길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잖아요. 민서가 그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도연이 그녀를 바라봤다. 응? 행복해? 도연이 물었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당연하죠. 민서가 웃었다. 나도야. 정말 행복해.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두 사람은 벚꽃이 흩날리는 정원에서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77세와 73세. 세상이 보기엔 너무 늙은 나이였지만 그들에게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들 위로 떨어졌다. 마치 축복처럼. 10년 후 유나라는 어머니의 일대기를 책으로 출판했다. 제목은 황혼의 사랑 50년을 기다린 두 사람의 이야기였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늦은 사랑에 대한 편견도 조금씩 사라졌다. 어느 북토크 행사에서 한 청년이 아라에게 질문했다. 선생님, 결국 두 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아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는 82세에, 도연 아버지는 86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마치 약속한 것처럼. 청중들이 감탄했다. 두 분은 마지막까지 손을 잡고 계셨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서로를 바라보며.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사랑해 여보. 다음 생에서 또 만나자였어요. 아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다.
어머니와 도연 아버지는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기다릴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아라는 책을 들어 올렸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당신의 사랑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5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 어머니와 도연 아버지처럼 그날 친구의 영정 앞에서 나는 죄를 떠올렸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을.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건 죄가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50년을 기다린, 늦게 찾아온, 하지만 그 어떤 날보다 진실한 사랑. 민서와 함께한 15년은 내 인생의 전부였다. 아니, 72년을 살았지만 진짜 산 건 그 15년뿐이었다. 나머지는 그저 기다림이었고, 준비였고, 예행 연습이었다. 사랑은 늦게 찾아왔지만 그 어떤 날보다 뜨거웠다. 우리는 죄인이었을지도 모른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거짓 속에 살지 않기로 했다.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기로 했다. 성우야, 친구여. 이제 이해하겠지? 사랑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저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을. 용서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민서를 내게 돌려줘서 고맙다. 다음 생에서도 우리 친구하자.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민서를 만나게 해줘. 부탁이야. 민서야, 사랑해. 50년을 기다렸고 15년을 함께했고 이제 영원히 함께할 거야. 별이 되어서도 바람이 되어서도 어떤 형태로든 너를 찾아갈 거야. 우리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 이 이야기는 늦었다는 것은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때로는 5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라면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도연과 민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정직했고 그것이 진정한 용기였습니다. 이 오디오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언제 찾아왔나요?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얼마나 기다릴 수 있나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사랑하세요. 지금 이 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